여러분은 테슬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주식이나 기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테슬라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테슬라가 무엇을 파는 회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파는 회사일까요? 이 영상을 통해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 봅시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존의 생각과는 다른 답을 얻게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전은 전기차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가솔린 차량과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전기차 충전은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루의 운행을 끝내고 집에 오면 차량은 밤새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시간 동안 완속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2kW에서 11kW의 속도로 7시간가량 충전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충전된 배터리로 35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기에 출퇴근을 하는 등 일상적인 이동은 완속 충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에 와서 충전기를 꽂으면 끝이니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죠. 반면 급속 충전은 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충전 방식입니다. 50kW에서 350kW의 높은 속도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전이 완료됩니다. 오늘 알아볼 테슬라의 슈퍼차저도 이러한 급속 충전기에 해당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휴게소처럼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사이 차량을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차량의 경우 주유소에서 5분이면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길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기에 효율적인 급속 충전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전기차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제시한 해법은 전기차 충전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주유소의 자리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를 기름을 파는 주유소에서 전기를 파는 충전소로 전환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제품에 대해서만 생각한 결과입니다. 슈퍼차저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이해하려면 소프트웨어적 관점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들은 단순히 전기망을 끌어다 둔다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차량과 연결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무인 결제 시스템도 마련해 두어야 하며 충전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오류를 감지하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가장 큰 차이는 한계 비용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기술들은 한 번 개발해두면 새로운 충전소를 세울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기름을 싸게 유통하는 것 외에는 차별점이 없는 주유소와 달리 충전소는 전기가 아니라 충전 경험 자체가 제품이기에 소프트웨어적인 편리함을 차별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슈퍼차저는 그 어떤 충전소보다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버튼 조작 없이 충전기를 꽂는 것만으로 편리하게 충전이 시작되며 결제까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충전소들 또한 소프트웨어적 관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여기서 네트워크 중심적 사고를 통해 다른 충전소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진화를 한 번 더 이루어냅니다. 슈퍼차저는 테슬라의 거대한 차량 네트워크 속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의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와 일반 충전소들의 경우 자동차 수익 창출과 본인들의 수익 창출은 완전히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체인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와 충전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이는 차량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체에서는 직원과 고객은 명확히 분리된 주체들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에서는 고객이 직원의 역할을 도맡아서 합니다. 다시 말해 직원들이 일하고 있지 않은 순간에도 고객의 존재 자체가 네트워크 전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전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며 그 네트워크 속에서의 충전 경험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자체가 제품이 된다는 네트워크 중심적 사고입니다.
다른 충전소 업체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가지지 못하기에 아무리 슈퍼차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벤치마킹해도 테슬라가 전달하는 가치를 동일하게 줄 수는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고객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에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차별점이 되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듯 슈퍼차저에서 네트워크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그 효과가 커지기에 규모를 키우는 성장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테슬라의 차량 인도수를 보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슈퍼차저의 숫자도 이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데요. 테슬라 슈퍼차저는 어떻게 이러한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답은 무한규모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시작은 슈퍼차저의 기능에서의 우월성에서 출발합니다. 슈퍼차저의 낙스 충전 규격은 다른 충전기보다 훨씬 가볍고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충전기만 연결하면 다른 과정 없이 충전이 바로 되고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충전 과정을 모두 관리합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기능적 매력은 바이럴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영상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슈퍼차저의 매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영상이 테슬라의 공식 홍보 자료가 아니고 테슬라를 구매한 운전자가 직접 찍어서 올렸다는 점인데요. 테슬라는 이렇게 고객이 만들어내는 바이럴 마케팅으로 큰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많은 이용자가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유입되면서 슈퍼차저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원가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한규모 네트워크의 마법은 여기서부터 진가를 발휘합니다. 줄어든 원가는 마진을 더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차량의 가격을 내리는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트워크 참가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네트워크 규모의 성장은 더 많은 충전소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되고 네트워크 자체의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슈퍼차저는 이러한 무한규모 성장을 통해 충전소 네트워크의 유일한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CCS1은 북미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던 충전 방식이고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충전 방식이기도 합니다. 낙스는 테슬라가 개발한 방식으로 기존 충전 표준보다 작고 가볍습니다. 북미에서 널리 사용되며 테슬라 차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테슬라만 낙스 방식을 채택하고 다른 기업들은 CCS1 방식을 사용했으나 낙스의 압도적으로 가벼운 무게, 통신과 충전 속도의 안정성, 그리고 직류와 교류를 하나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2023년 미국의 전기차 충전 표준은 낙스로 설정되었습니다. 슈퍼차저와 낙스가 선순환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CCS를 사용하던 다른 충전소들은 고사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는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따라하고 싶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로 선순환이 생길 때에는 동시에 악순환도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 네트워크에서는 차량이 충전기에 비해 많으면 충전기는 활발히 운영되겠지만 차량들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충전기가 차량에 비해 많으면 차량들은 기다리지 않고 쾌적하게 충전할 수 있겠지만 충전기 입장에서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운영 효율이 나빠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네트워크 효과는 잡는 것이 네트워크적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테슬라는 이를 효율적인 경로 선택, 차량 배터리의 프리컨디셔닝, 높은 충전 속도와 같은 기술적 진보를 종합하여 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충전기 이용률을 높이면서 대기는 줄일 수 있었고 네트워크의 매력에 빠진 운전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적 성장은 단순히 이용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되는 가치가 잃게 되는 비용보다 커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질 때 네트워크 자체의 가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테슬라 사용자들은 트립 플래너를 사용하여 최적의 충전소에서 충전을 진행합니다. 이건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 테슬라의 서비스이기도 하죠. 테슬라의 트립 플래너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를 안내하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지만 일반 내비게이션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충전을 고려한다는 점이죠. 중간에 어떤 슈퍼차저 충전소에 들려 얼만큼을 충전해야 하는지 전부 계산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운전자에게 안내합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트립 플래너 덕분에 장거리 운전, 특히 여행을 다닐 때 테슬라 사용자들은 손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트립 플래너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충전 경험과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확보를 통한 학습은 트립 플래너가 제공하는 경로의 효율성을 더욱 증진해주겠죠. 더 효율적인 경로 설정, 더 많은 사용자들의 이용,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 축적을 통해 다시 더 효율적인 경로 설정, 이렇게 끊임없는 선순환을 통해 소비자의 혜택은 커집니다. 추가적인 비용도 없이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립 플래너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슈퍼차저 충전소를 설치할 때도 최적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테슬라가 주도적으로 슈퍼차저를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선택하지만 미래에는 테슬라가 정보를 개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은, 즉 슈퍼차저를 설치하고 싶은 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최적의 장소에 슈퍼차저를 들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위치의 슈퍼차저를 새롭게 설치하고 이를 통해 최적 경로는 더욱 효율적이 되고 이러한 정보가 쌓여 또 가장 적합하고 니즈가 맞는 곳에서 슈퍼차저가 세우는 선순환의 구조가 보입니다. 테슬라 사용자들은 충전 경험과 경로라는 데이터만 제공하고 추가 비용 없이 더 높은 질의 충전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미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 규모의 성장을 통해서 Air Traffic Controller, 항공관제 시스템으로서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테슬라는 비행기, 공항이나 활주로, 비행 간의 복잡한 관계를 관리 및 통제하는 항공관제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테슬라는 네트워크 내의 개별적 참여자 또는 노드라기보다 그 네트워크 전체를 총괄하는 제3자가 되는 것이죠. 테슬라의 이러한 원대한 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타 차량에 개방했다는 것입니다. 시임리스하고 완벽한 호환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슬라가 아닌 전기 차량도 이제는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개방한 것은 1차적으로는 이를 통한 테슬라 브랜드 노출, 자연스러운 홍보, 그리고 타 전기차 오너들에게 테슬라 차량을 고려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비테슬라 전기차들의 합세를 통한 전기차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것이 장기적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의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한 선순환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개방은 기존의 전기차 충전소들이나 주유소들의 경우에도 슈퍼차저의 설치 또는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합니다. 슈퍼차저의 개방은 결국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미래를 보여주는 첫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테슬라가 모든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어 판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충전 경험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만 슈퍼차저가 제공하고 하드웨어는 다른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 훨씬 큰 규모의 확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장하면서 지구의 모든 구석에 테슬라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할 수는 없을 테니 말이죠. 테슬라에게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오직 고객과 충전 경험을 매개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객 한 명과 충전기 한 대의 연결을 넘어 여러 운전자들과 여러 충전기들의 연결을 동시에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항공관제 시스템 네트워크이며 테슬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테슬라는 무엇을 파는 회사일까요? 테슬라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생산, 유통 및 소비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슈퍼차저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 충전 경험을 통한 운전자와 충전소의 연결 속에서 그 가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슈퍼차저와 네트워크 중심적 사고의 중요성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